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노원구에 사는 65세 최순희 할머니입니다. 순희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아들 민주는 35세에 결혼했고 곧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30세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고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를 돌보는 것, 할머니로서 기쁜 일이었습니다. 첫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매일 며느리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는 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는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아침 7시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 8시에 데려갔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으면 맡겼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하루 13시간씩 손주를 돌봤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하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2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2명을 돌봐야 했습니다. 더 힘들어졌지만 순희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후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돌봐야 할 손주는 3명이었습니다. 8살, 5살, 갓난아기. 순희 할머니의 하루는 전쟁터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큰아이 학교 준비시키고 둘째 유치원 보내고 막내는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요리까지 모두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너무 힘들다고 주말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주말에는 자신도 쉬어야 한다고 친구들과 약속도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안 봐주면 누가 보냐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상처받았지만 말없이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아들도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왔고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생겼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육아를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등하원, 숙제 봐주기, 저녁 식사 준비까지 모두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렸다며 제대로 안 돌봤냐고 했고 숙제를 늦게 했다며 왜 챙기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 인생은 손주 키우는 것뿐인가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막내 손주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희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척추 압박골절 3군데, 무릎 연골 완전 손상, 고혈압 위기 상태. 의사는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아이들을 누가 보냐고 물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사람이 아닌 도구였다는 것을, 10년간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희생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다고 자신의 건강이 한계에 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누가 보냐고 자신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은 이제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잘 돌봐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민준도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자신들이 너무 힘들다고 애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힘들지 않았냐고 10년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손주를 돌본 엄마의 삶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육아를 도와줄 수 없다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하냐고 회사는 어떻게 다니냐고 따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며느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10년간 무료로 돌봐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할머니는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며느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셋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을 알아봤지만 세 아이를 동시에 맡기려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3번의 출산휴가를 다 쓴 상태였고 더 이상 배려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에서 세 아이를 혼자 돌보는 며느리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아이들 숙제, 학교 준비.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며느리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말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10년간 기회는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엄마의 희생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손주를 돌봐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았고 무릎 치료도 받았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오래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등산 모임도 나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 아이를 혼자 돌보며 지쳐 있습니다. 커리어는 완전히 끊겼고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며 원망했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10년의 육아가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손주들을 사랑하면서도 절대 다시 육아를 맡지는 않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주를 만나는 것과 무료 육아를 떠맡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매번 할머니 집을 나오며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감사했더라면, 시어머니의 희생을 인정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배려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손주 육아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자신의 노후가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육아를 전담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부모님이 손주 육아를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큰 희생입니다. 감사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며느리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10년 만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손주 육아에 지쳐 있진 않나요? 오늘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들이세요. 부모님의 노후도 소중합니다. 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